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. T 플러스 A는 최근에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. 최근에 저희가 하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신제품 출시가 이렇게 활발한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 중에서도 T 플러스 A는 상당히 눈에 띄게 이미 오래전에 플래닝을 다 해놓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, 이전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구간을 정확히 두고 그렇게 신제품들이 계속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볼 제품이 이 뒤에 있는 심포니아. 이름에 상당한 의욕이 보이죠. 무슨 알파벳하고 숫자의 결합이 아니고 아주 이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. 심포니아. 기본적으로 올인원이에요. 이 제품을 보시면 기존 제품 몇 가지가 이렇게 같이 보이죠.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R2500R도 살짝 보이고, 그리고 그 이전에 출시됐던 그 200 시리즈 있죠. 제품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200 시리즈 세 모델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인티그레이션 제품입니다. DAC인 DAC200, 플레이어인 MP200, 그 다음에 앰프 A200, 이 세 개를 통합한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품의 구성에서는 이 200 시리즈 세 개를 합친 모습이 보이지만, 그 뒤쪽에는 저희 얼마 전에 시청했던 그 R 시리즈 R2500R 있죠. 이 제품이 바로 뒤에 서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제품이죠. R2500R은 서로 등급과 제품의 용도는 다릅니다. R2500R은 아시는 대로 멀티소스 리시버라고 부르는 훨씬 더 반경이 넓은 그런 모든 소스와 앰프를 통합한 제품이고, 오늘 보실 이 심포니아는 A 시리즈의 세 개 부문을 통합한 스트리밍 인티 앰프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. A 시리즈를 통합한 제품답게 앰프, 플레이어, DAC 세 개가 거의 같은 비율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, 그러면 A 시리즈 세 개를 합친 거하고 똑같은 거냐, 그거에 그냥 축약형이냐, 그렇게 만들진 또 않았죠. 앰프 등급을 살짝 올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R2500R이 뒤에 보인다고 했던 건 뭐냐면, R2500R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던 업버전 전원 트랜스, 그 파워 서플라이가 심포니아에 그대로 트리클 다운이 되어 있어요. 그게 A200 앰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심포니아를 살펴보면 A200과 그 앰프의 플랫폼은 똑같습니다. 8ohm의 125W 출력, 4ohm이 되면 정확히 2배, 250W가 되는 클래스 D 퓨리파이 아이겐탁트, NAD의 마스터 시리즈 이후에 처음으로 장착된 그런 제품이었죠. 그것도 또 화제가 됐었는데,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클래스 D 증폭단으로 증폭을 하는 그런 출력단을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업데이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R2500 때 설명드렸던 그 파워 서플라이가 그대로 이식이 된 것 같은데, 이걸 시누소이달 트랜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리니어 전원과 스위칭 전원의 장점을 합쳤다. 리니어 전원의 음악성, 그 다음에 효율과 어떤 기타 노이즈 제어, 이런 쪽은 스위칭 전원의 장점을 이렇게 합친 그런 전원부였는데,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. 그 교류 전원의 사인파, 그런 순도 높은 전원이 유지되게 한 거하고, 그리고 이게 특이하죠. 기존 교류 전원의 사인파보다 2배 높은 파형의 사인파를 만든 그런 파워 서플라이인데, 이렇게 한 효과는 전원부 주변에 그 외부 간섭들 많잖아요. 전원을 타고 오는 노이즈도 있고, 기타 전원 주변에 있는 외부 간섭들, 이런 걸 중화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전원부에는 T 플러스 A가 뭐 그런 기능을 못 쓸 이유가 없지만, 딱히 이걸 강조하지도 않았던 그 인텔리전트 세이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그 ISC라고 하는데, 과도한 페로미터에 신호가 들어오면 사전에 모니터를 해서 앰프가 동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페로미터가 들어오면 그걸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일종의 세이프가드 같은 그런 안전 모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앰프 못지않게 이 제품의 핵심은 이전에 200 시리즈에서도 중추가 됐던 게 역시 DAC200이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단품만으로도 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을 텐데, 여하튼 통합 플랜 버전에서도 이 제품의 성능의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게 이 DA 컨버터 부분인데, 뭐 당연하게도 심포니아에도 그 성능이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. 잠시 환기시켜보면 DAC200은 칩을 물량을 아끼지 않고 투입을 했죠. 양쪽 채널에 2개씩 총 4개의 쿼드러플 구성의 DA 칩셋 구성을 하고, 이 제품이 화제가 됐던 건 설계상으로도 그렇고 소리로 들었을 때의 결과물도 그렇고, 정상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로 컨버팅 되기 이전에 디지털 신호를 순도 높게 필터링하는 단계가 대략 2단계 정도 있어요. 첫 번째가 그 소위 지터버그라고 해서 원래 신호의 배열 같은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피드백을 시킵니다. 그게 정상 배열이 돼서 입력이 될 때까지 피드백을 시켜서 그게 맞춰졌을 때만 통과시켜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일단 지터버그 기능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차동회로
그 디퍼런셜 컨버터, 그걸 이중으로 만든 더블 디퍼런셜 컨버터라고 하죠. DDC라고. 그 차동 회로라는 거는 밸런스 구성단에서 역상으로 들어온 신호를 다시 원래 신호대로 바꿔주는 그런 절차인데, 그걸 이중으로 더블로 구성한 효과는 역시 그 리니어하지 않은, 그 평탄하지 않은 그런 톤을 필터링 해주는, 매끈하게 맞춰서 아날로그로 컨버팅하는, 다음 단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계죠. 특히 이 더블 디퍼런셜 컨버터는 요 PCM 단에만 둬서 PCM으로 32비트에 384kHz, 그 다음에 DSD는 256까지 PCM과 DSD를 컨버팅 회로를 서로 분리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건 옵션으로, 이건 옵션 같은데 뒤쪽에 보면 USB-C 입력을 받는 USB-C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. 한쪽은 이제 스토리지 같은 이런 저장 파일을 연결하는 쪽이고, USB DAC로 연결되는 이쪽 USB-C 입력은 32비트 768kHz까지, 그리고 DSD는 512까지. 이게 옵션인지 아니면 기본 장착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일반 코엑셀이나 토스링크 이 광입력보다 USB-C 입력 쪽이 해상도가 훨씬 높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MP200이 담당했던 스트리밍, 이 스트리밍도 그 이후에 한 수준이 높아졌죠. 소위 G3, T+J의 고유의 그 스트리밍 아키텍처인 3세대 버전인 G3로 업데이트가 됐어요. 그 구현하는 음악 서비스 반경은 동일합니다. 타이달, 코브즈, 스포티파이, 그리고 디저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,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타이들은 커넥트 앱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요. 애플 에어플레이나 블루투스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유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. 포너단을 MMMC, 턴테이블 연결해서 웬만한 바늘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. 그 다음에 HDMI ARC, 영상기기는 연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프리 아웃을 연결해서 웨이브 파워 앰프, 자사의 그 A200 모노블로도 연결할 수 있고, 물론 타사의 파워 앰프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2채널로 연결할 수 있게 서브우퍼 아웃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일체형 올인원으로 만들었지만 사용자가 확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이 제품 소리를 들어봐야죠. 음악 들어보시죠.
mama, oh hey mama, hey look at that over there. Hey, what they doing there? And where they going there? And mama, can I have that big elephant over there? T 플러스 A는 이 제품에 이런 타이틀을 붙였어요. Future of Retro. 그러니까 레트로 스타일의 미래다.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이 제품은 지금은 이제 200 시리즈를 하나로 통합시킨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, 그러니까 200 시리즈 디자인 자체도 원래 이 회사의 최초의 제품이었던,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그 예전 디자인을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 최초의 프리앰프로 기록되는 1985년도의 프리앰프가 있는데, 그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디자인으로 완성을 시켰는데, 그때 디자인이 그랬단 말이에요. T 플러스 A 하면 조그만 버튼들을 쫙 가로로 일렬로 배치한, 우리 저희 브라운 같은 회사의 그 디지털 암스가 한 디자인들 있잖아요. 저희는 독일식 디자인이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일세를 풍미한, 그렇게 쭉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뭘 돌려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각 입력을 다 각자의 버튼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만든,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그 디자인적인 시그너처를 갖춘, 그리고 이 앞쪽에 이 VU 미터, 여기 동그란 VU 미터, 바늘로 움직이는, 사실 그 디자인이 8, 90년대 그 T 플러스 A 앰프의 디자인으로 정착이 됐고, 그게 지금으로 그대로 뭐 이렇게 특이하게 큰 변화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이 회사의 중추가 되는 앰프들에는 그 디자인이 그대로 진화한 상태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는 40년 전의 디자인을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본인들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은 앰프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하튼 그래서 노브들, 저희가 일반적인 앰프, 하이파이 앰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죠. VU 미터, 이 바늘로 움직이는 타형이나 이런 디지털 시각화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아날로그 바늘 동작하는 그런 VU 미터, 바로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력 디자인, 양쪽에 대칭으로 둔 동그란 노브, 이런 디자인의 어떤 친근감, 그리고 독일식으로 완벽하게 이음매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고 그 모서리 같은 걸 이렇게 깎아낸 이런 모습들,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이 독일식의 정교함, 저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이제 이 신제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T 플러스 A 라인업을 잠시 지금쯤 잠시 한번 환기해 보면, 저 위에 이제 HV 하이 볼티지 라인업이 있고 플래그십, 그리고 R 시리즈가 있고, 그 다음이 바로 이 심포니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200 시리즈, 그리고 E 시리즈가 그 아래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카알라, 카루소,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로 이어지는 총 7, 8개 그런 라인업들이 그렇게 빼곡이 있습니다. T 플러스 A는 70년대 말에 생긴 회사지만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스피커만 만들었어요.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환기를 해보고 지나갑니다. 오늘 스피커를 이 윌슨 베넷이 액트 3 제로로 고른 것도 두 제품의 지향점이 매우 비슷해요. 순도 높고 이 외부에서 원래 신호를 간섭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 두 회사의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지금 들으신 음악들이 그런 소리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.
심포니아로 드라이브한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순도가 되게 높습니다. T+A가 지향하는,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선 돼야 돼.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순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운드가 심포니아에도 그대로, 뭐 안 그럴 리가 없지만 심포니아에도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. 그래서 미세한 신호를 다룰 때 그 위치면 위치, 그 다음에 음색이면 음색, 그리고 작은 신호와 큰 신호,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,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음악의 원본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오디오적 쾌감도 대단히 뛰어납니다. 소리를 조금 듣기 좋게,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조금 듣기 좋게 이렇게 푸짐하게 확장시키는, 그 다음에 고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비율대로 보여주되 그 순도가 높아서 실제 소리를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딱 그런 걸 지향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다이나믹한 소리도 푸짐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서 원래 음원에 있는 정확한 사이즈와 편차,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이 제품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처음에 들은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, 수도 없이 듣는 곡이죠. 근데 이 곡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관악기가 2중 3중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악기 구성은 타악기와 관악기만으로 구성이 된 좀 단순한 곡이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 다이나믹, 이게 얼마나 센 소리를 내나, 이걸 압도하는 느낌, 이런 거를 주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타격을 한 이후에 타악기 잔향이 쭉 가는 거, 서로 대역이 다른 금관악기가 서로 어떻게 화음을 넣어서 그렇게 들려오는지, 그 음이 어디까지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연주예요. 그래서 심포니아로 들어보면 유난히 그런 부분이 잘 들립니다. 그 부분은 아마 쿼드러플 구성의 DAC나 그 시누소이덜, 외부 간섭 요소들을 다 중화시킨 그런 시누소이덜 전원부, 그리고 정동작을 하는 퓨리파이 아이겐탁트, 클라스디 증폭단,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고순도 T+A 사운드가 잘 들립니다. 타악기가 쭉 하면서 소리가 그냥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까지 보여주는, 그래서 마치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처음에 팡 때린 이후에 그 소리의 단정함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오지만 그 이후에 점점 이 악기가 이제 디케이,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,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점으로 된 입자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, 피부의 감촉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소리 듣기 너무 좋습니다. 아주 리얼해요. 그래서 녹음이 좋은, 특히 위치나 그 이미지의 사이즈가 서로 다른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있는, 뭐 오케스트라도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녹음이 잘 된 곡 중에 그 리키리 존스의 데떼어 같은 곡, 그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고 한참 악기가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리키리 존스가 한참 후에 등장하는 이 곡이야말로 애기하고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진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느낌들, 이런 거 정말 리얼하게 그렇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이런 입체감을 즐기기에 이 윌슨 베네시의 이 액트3 제로도 그런 소리에 크게 한몫하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지만 심포니아가 똑같은 스타일로 그대로 드라이브를 해줘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데떼어의 아주 뛰어난 입체감과 또 정중앙에 딱 떠오르는 리키리 존스의 모습,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들리는 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곡을 들으셨을 겁니다. 그리고 저희가 매번 듣는 그 아네조피 폰오터의 그 뮤지카 안티쿠아 켈른의 연주, 핸델의 아리아, 이 곡을 들어보면 이 곡에서 입자감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고, 오히려 지금 듣는 소리가 이 연주의 진면모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, 그래서 그 고악기, 특히 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 현악기들의 아주 오돌오돌하면서 유연하게 이어지는 느낌, 사실 이 곡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그런 감촉을 느끼는 재미가 아주 큰 그런 곡이고,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숙해질 때쯤에 등장하는 앞에 있는 현악 합주보다 훨씬 뒤로 물러서 있는, 꽤 이 전후간의 깊이가 잘 느껴지는, 이게 원래 녹음이 이렇다는 거겠죠? 심포니아는 그런 좀 더 드라마틱한 전후간 입체감을 보여줘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T+A가 얘기한 레트로의 미래, 우린 레트로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우리 고유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최선단에 있는 사운드, 가장 순도 높은 사운드를 낸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세 개의 어떤 몸체를 하나로 합쳐서 의식할 수 없는 어떤 자연스러움으로, 그리고 아주 극명한 사실주의, 이런 걸로 완성이 된, 그러니까 랜선과 전원선을 꽂은 다음에 스피커하고 연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
갈수록 이렇게 단순화되고 일체화된 이런 제품들은 좀 더 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심포니아를 보고 듣고 있으면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T 플러스 이 제품들, 얼마 전 R2500R도 그렇고 정확히는 R2500R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포니아 200 시리즈 후에 바로 넘어왔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완성도가 되지 않거나 일체형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교두보가 된 게 딱 2500R, R2500R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트리클 다운과 일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문제는 가격인데 아직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만약에 실제 구매 가격이 1000만 원 부근에서 결정된다. R2500R이 1500만 원,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중후반이거든요. R2500R하고 약간은 등급 차이도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절대 금액으로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면 갖고는 싶은데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서 참고로 200 시리즈 세 제품을 합치면 소비자가로 약 2,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걸 통합한 제품도 약 반값 정도는 돼야 이 제품의 어떤 가치나 사람들의 의욕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하튼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출시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포니아는 아주 멋진 T 플러스의 일체형으로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